갑자기 쓰러집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발이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뇨약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혈당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단 것도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혈당의 병이 아닙니다. 혈관의 병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도 먹고 있어. 관리하고 있다고. 단 음식은 예전보다 훨씬 줄였어. 병원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어. 그런데도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눈이 흐려지고 발에 상처가 생기고 심장이 이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혈당은 관리했지만 혈관은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 혈관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리도 없이, 신호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이 당뇨를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무서운 건 당뇨 자체가 아닙니다. 당뇨가 수년에 걸쳐 혈관 속에 남기는 조용한 파괴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파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약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한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잠깐 여기서 화면을 빠르게 2번 톡톡 누르시고 우리 상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해요.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혈관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심장에서 시작해 뇌, 눈, 콩팥, 발끝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전달합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그 끝에 있는 장기는 서서히 죽어갑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은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 높은 혈당이 혈관 안쪽 벽,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년, 3년, 10년. 매일같이 쉬지 않고 반복됩니다. 그 결과는 다음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은 혈압이 올라도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압력이 고스란히 뇌와 심장과 콩팥에 전달됩니다. 둘째,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혈액이 지나갈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막히기 직전의 상태가 수년째 이어집니다. 셋째, 혈관이 만성염증 상태에 빠집니다. 높은 혈당은 활성산소를 과다 생성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혈관 벽을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의 확장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필요에 따라 넓어지고 좁아지며 혈류를 조절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의 혈관은 그 탄력성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당화혈색소 지난 2 내지 3개월 사이에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단 1% 오를 때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18% 증가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혈당 변동성입니다.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혈관에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한 끼니를 드시지 않고 다음 끼니를 몰아드시면서 과식하시는 분들에게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이제 이쯤에서 댓글에 의견을 남기면서 이 영상 보는 다른 분 손을 잡아주기도 하면서 우리 서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죽음의 사중주, 당뇨가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뇨는 절대 혼자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대사증후군, 다른 말로 죽음의 사중주라고 불립니다. 이 넷이 함께 있을 때 혈관 손상은 단순히 상승해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답니다. 고혈압은 이미 약해진 혈관벽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합니다. 고지혈증은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여집니다. 비만은 온몸에 만성염증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당뇨는 혈관을 매일 당분으로 졸여냅니다. 이 조합이 심근경색, 뇌졸중, 신부전, 실명, 당뇨발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합병증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혈관입니다. 눈이 나빠지는 것도 혈관, 콩팥이 망가지는 것도 혈관, 발이 썩는 것도 혈관, 심장이 멈추는 것도 혈관.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열심히 관리하는 것 같아도 혈관이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음 7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 약을 먹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약은 혈당을 낮추는 도구입니다. 이미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약을 먹는다는 안도감에 식습관을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도감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둘, 식사를 거르는 것입니다. 입맛이 없다, 바쁘다는 이유로 끼니를 건너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식사를 거르면 다음 식사 후 혈당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음식을 몰아서 드시면 한 번 더 급등합니다. 이 혈당 롤러코스터가 하루에 2~3번 반복되면 혈관은 매일 폭격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과하지 않게. 이것만으로도 혈관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 조금씩은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단 음식 조금, 술 조금, 운동은 가끔. 하지만 혈관은 조금씩이라는 반복에 가장 크게 무너집니다.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아도 하루에 여러 번 작은 혈당 상승이 반복되면 혈관 손상은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넷, 흰쌀밥 국수를 주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기에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혈관 건강을 위해선 현미, 잡곡 등 통곡류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로 바꾸셔야 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수박, 포도감처럼 당도 높은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등합니다. 하루 한두 번 주먹 하나 크기면 충분합니다. 다섯,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너무 무리한 운동도 금물입니다. 관절을 다치거나 심혈관에 과부하가 올 수 있습니다. 정답은 단순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혈관에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여섯, 수면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밤에 서너 시간만 주무시거나 낮잠을 길게 주무시고 밤에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키고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또한 수면 무호흡증을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키웁니다. 코골이가 심하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발 관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뇨가 오래되면 신경이 손상되어 발에 작은 상처를 느끼지 못합니다. 혈액순환도 나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발톱을 너무 짧게 자르거나 굳은 살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꽉 끼는 신발을 신는 것 전부 위험합니다. 매일 발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 이 단순한 행동이 다리를 지킵니다. 두루뭉술한 건강하게 사세요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지금 내 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먼저 병원에 가서 다음 항목들이 정상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화혈색소가 6.5%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복혈당이 100mg/dL 미만이어야 합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은 140mg/dL 미만이어야 합니다. 혈압은 130/80mm 수은주 미만이어야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100mg/dL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발 검사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일기를 쓰는 겁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었는지. 일주일만 써도 자신의 패턴이 보입니다. 제2단계, 한 가지씩 바꾸기 시작하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부터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거꾸로 식사하기.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다음 주에는 식후 20분 걷기를 추가하는 겁니다. 목표는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운동 열심히 한다가 아니라 매일 저녁 식사 후 20분 걷는다. 건강하게 먹는다가 아니라 매끼 채소 반찬 2가지 이상 먹는다. 측정할 수 없으면 실천도 할 수 없습니다. 제3단계, 루틴을 만들기입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운동시간, 취침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21일을 지속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66일이 지나면 몸에 완전히 배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혈당 측정을 자주 하는 겁니다. 식전과 식후 2시간의 혈당을 비교하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어떤 활동이 혈당을 낮추는지 내 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단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3개월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당화혈색소가 떨어졌는지, 혈압은 개선됐는지, 콜레스테롤은 어떤지. 수치로 확인되는 개선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증상이 없을 때 검사받는 것이 가장 의미 있습니다. 눈 검사, 소변 검사, 발 상태 확인. 이것을 미루지 않는 태도 자체가 혈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당뇨병으로 손상된 혈관도 회복될 수 있지만 완전히 새 것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더 나빠지는 것을 막고 남아있는 기능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혈당 변동성을 줄이는 규칙적인 식사. 채소 먼저,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기. 식후 20분 걷기. 7시간 수면. 매일 발 확인. 3개월마다 정기 검사. 이것들은 특별한 돈도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딱 2가지, 결심과 꾸준함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뇨병은 관리하는 병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합병증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혈관을 완벽하게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 혈관을 최대한 오래 잘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에 당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건강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본 영상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의 원동력이 되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가 구독으로 저장되어 마음만 먹으면 습관되지 않은 것을 실천하는 습관이 될 때까지 다시 활용되어 건강한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복용하고 있는 당뇨 영양식품을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후에 졸리시는지요? 이 신호는 무서운 신호인데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 직접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확인해보고 나서 당뇨약과 함께 먹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당포레. 혈당 관리에 도움되는 성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심이 되고 관리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란과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